안녕하세요. 어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미국의 3대 증시는 신고가를 뚫고 폭등세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해서 한국과 다른 나라 증시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요. 변덕쟁이보다는 미치광이가 차라리 낫다. 트럼프는 예전에도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투명한 사람이란 거죠. 반면에 바이든은 어땠나요? 이거 IRA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칩스법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중국 때리는 거야, 마는 거야. 전쟁 말리는 거야, 마는 거야. 모든 게 다 물밑에서 진행만 됐고 실제로 우리한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깔려 있었고 코스피와 코스닥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2기에 우리가 준비만 잘 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앞으로 매일 유익한 경제금융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삼성 KPMG가 잘 정리된 자료를 발간했는데 풀버전은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약자를 따서 5가지로 정리를 하셨는데 마치 매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억지스럽게 단어를 끼워 맞추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외국 기업들한테 관세를 때리고 이게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달러 약세로 미국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게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해서 바꾸고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다시 만들고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세를 하면서도 저금리와 저물가를 유지하겠다 하면서도 또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 하면서도 관세를 올리겠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역설적인 공약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트럼프가 진짜 유명한 협상가이자 진짜 유능한 정치인이란 점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유명한 기업인이기도 했죠. 물론 지금도 기업체를 소유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의 유명한 저서로는 거래의 기술이란 책이 있는데요. 트럼프는 절대 원칙이 없는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실리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일종의 전략가인데요. 약간 이런 면에서 전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통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의 관계만 봐도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막 자기 맘대로 변덕을 부리는 게 사실은 다 계산된 행동이란 건데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트럼프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에게 얻어낼 건 뭐가 있는지, 상대방의 약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고요. 또 목표를 되게 크게 잡습니다. 목표치를 100으로 잡고 협상에 임하면 80밖에 못 얻어내니까 아예 120, 200을 처음부터 잡아서 끝날 때는 100, 150을 얻어내겠다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말을 세게 지르는 것도 협상을 위한 일종의 허풍이라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회가 왔을 때 재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여론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의회를 거쳐서 법대로 안 하고 트위터에다가 나 이렇게 할 거다 말해버리는 게 뭔가 막무가내처럼 보이긴 하지만 트럼프는 그 타이밍이 지나면 불리해지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트위터 같은 개인 SNS를 통해서 여론을 주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알고 우리나라도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어제 트럼프의 당선 소식에 우리나라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업계가 울상이 됐습니다. 특히 IRA 폐지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배터리와 전기차가 크게 흔들렸는데 이렇게 고장난 배전반을 고칠 수 있는 건 바로 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너네가 공장 지으라 해서 우리가 지은 건데 갑자기 우리한테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우리 진짜 요즘 너무 힘들다. 우리 앞으로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라. 이렇게 싹싹 비는 건 트럼프가 좋아하지도 않을 거고요. 트럼프는 오히려 당돌하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깔끔한 거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외교를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펼쳐나가야 될 텐데요. 반대로 이런 외교를 잘 하지 못하면 정말로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저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 외교는 둘째치고 본업부터 살리는 게 급선무긴 한데요. 내부적인 기술 경쟁력은 엔지니어 출신인 전영현 부회장 주도로 회복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용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이번에 외교 문제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직접 의전을 하셨잖아요. 정부에서도 이렇게 바쁜 기업인들 데리고 전통시장 같은 데 가서 얼굴 비추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중대한 외교 업무에서 세일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었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는 결국 시스템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를 성공시키냐 마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성장 궤도에 오르냐 주저앉느냐가 결정될 텐데요. 지금 미국도 트럼프도 TSMC가 눈에 가시란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반도체 팹 건설을 재개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늘리고 미국 정부로 하여금 고객사 확보를 지원해달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들도 삼성 파운더리가 TSMC만큼, 아니 최소한 TSMC의 80에서 90% 정도만 해줘도 땡큐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삼성전자가 대만의 실리콘 쉴드를 깨주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SK 하이닉스는 이미 미국 기업들과 쿵짝쿵짝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한테 M7이라는 빅테크가 다 찾아와서 우리 칩에 맞는 HBM을 만들어달라 했을 정도인데, 그만큼 가장 줄 것도 많고 받을 것도 많은 회사라 그렇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 체질 개선을 이루는 게 중요할 텐데요. 현재까지 D램은 양산을 해서 재고 쌓아놓고 파는 거였다면, 이제부터는 HBM 같은 주문형 메모리로 완전히 피벗을 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으면 기업 가치의 멀티플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SK 하이닉스는 지금처럼 HBM이나 애플 비전 프로에 들어갔던 칩처럼 주문형 메모리를 주는 한편, 미국 인디애나주에 짓고 있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6,200억 원의 보조금을 차질 없이 받아내는 게 중요할 겁니다. 또 SK그룹으로 확장해서 보면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의 유리기판이나 SKM무브의 액침 냉각, SK온의 2차 전지도 미국 기업들이 사갈 수 있게 세일즈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그룹사가 합동으로 세일즈를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SK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한층 레벨업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 나가다가 완전히 고꾸라졌는데요. 밸류업 모멘텀으로 올랐던 주가도 다시 20만원대를 겨우 지키고 있고요. 현대차는 일단 미국 조지아주에서 가동을 시작한 HMGMA가 멈추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이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IRA가 폐지돼도 현지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를 보장받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외에 인도, 중동, 유럽 시장에서 지위를 강화하고 심지어 중국 시장까지도 다시 공략해서 지역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트럼프가 전기차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친환경 산업이 발달한 곳에 일자리를 창출하면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지역들도 공화당의 편으로 완전히 끌어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반반 갈려 있었던 미국에서 화합을 이끌어낸 역사적인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현대차는 미국 현지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들은 현지 기업들의 부품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미국 기업들과 R&D도 협력하면서 미국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완성차 업체만큼이나 피해를 많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배터리 2차전지 업계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AMPC라고 하는 배터리 현지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여전히 적자인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배터리 업계가 내실 강화보다는 외형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매출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IRA가 폐지되면 성장을 멈춘 성장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완성차 업체들보다도 IRA 폐지에 따른 피해를 입었을 때 국제 소송까지도 준비해야 되는 게 이 배터리 회사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걱정이 되는 건 트럼프가 당선되고 일론 머스크한테 요직을 맡기면 이 머스크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CATL이나 BYD 같은 중국 업체들로 대부분 교체하는 시나리오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LFP 배터리로 원가도 낮추고 기존에 잘하던
NCM 3원계 배터리는 성능을 높여서 미국 4대 전기차 회사들과 협력을 이어나가는 한편 BMS나 ESS 같은 배터리 셀 외의 에너지 솔루션 사업들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는 다른 섹터만큼 주목을 받는 섹터는 아닌데요. 전 이번이야말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빅파마 고객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배제하는 생물보안법이 미국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매출 중 거의 절반이 북미 지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면 바로 아래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내에 공장이 없는 게 좀 걸림돌이긴 하죠. 분명 트럼프는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하던 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냥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마 현지에 공장을 세우라고 하거나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스위스의 론자가 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내의 공장을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신 트럼프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약가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통해서 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확대하면 반사 이익을 입을 수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 점을 잘 거래해서 해외 비즈니스를 키워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돌아온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맞춰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짚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쫄지 말자는 겁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세상이 망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물론 미중 갈등이 격화되던 시기도 있었지만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했을 뿐 실제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은 평화의 시기였죠. 오히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중동 전쟁이 터진 건 말로만 평화를 주창했던 바이든 시기였습니다. 아마 앞으로 4년 역시 세계 정세는 시끌벅적하면서도 막상 지나고 나면 그때가 참 좋았다는 시절로 기억될지도 모르는데요. 트럼프 1기를 잘 넘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트럼프 2기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경제, 금융, 투자를 계속 공부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